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와우, 테슬라 대박 소식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차량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요. 이익도 더 많이 올릴 만한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론이 이러한 뉴스 때문인지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작년에 대거 매도를 했었죠. 지금 이를 후회한다라고 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가격 오르기 전에 얼른 사셔야 돼요. 자,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높은 고용지수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월이었던 1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나오는데 51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요. 두 배도 훌쩍 뛰어넘어요. 고용 상황이 아직도 뜨겁다라는 거 여실히 알 수 있었고요. 실업률도 전월이었던 12월 달에 3.5% 대비 낮아진 3.4%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크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3.5%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마저 부진하면서 애플과 구글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의 하락이 더 컸습니다. 1.59% 하락한 12,00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12,0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강세인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S&P 500도 1.04%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0.38% 하락하는데 그쳤는데요. 자, 이는 임금 상승률이 전월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이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 이렇게 큰 급락세를 불러일으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지수만 봤을 때는 급락이 올 법도 했는데 자, 이러한 이유들로 그렇게 급락세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가는 73불 정도로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맵을 보시면요. 애플이 오늘 2.61% 오르면서 그나마 선방한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0.98%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역시 금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기존에는 올해 3월 달까지만 한 차례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고용 상황 때문에요.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한번 인상을 하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추가돼 가지고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무려 5%대 이제 초반의 금리가요. 5월 달에 확정될 확률이 61%까지 올라갔어요. 최근 뭐 CPI 지수, PCE 지수, 물가 지수는 계속 낮아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용 상황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좀 경제가 팍팍해지니까 너도 나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1월달 고용 수치를 보면은 예측치였던 18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는 52만 7천 건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껑충 뛰어 올랐어요. 연준의 역대급 긴축 조치에도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CNBC는 이번 고용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수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최종 금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나마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년 대비로도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좀 낮아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늘 방어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주간의 등락률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나스닥 성장주들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테슬라가 6.87% 오르면서 가장 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영역도 좋습니다. AMD가 14%나 오른 좋은 모습 이번 한 주 보여줬고요. 메타가 뭐 40빌리언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에 이번 주에 23%나 상승을 했어요. 다만 나스닥이 오르면 경기에 둔감한 뭐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역시 약한 모습이고요. 최근 에너지 종목들도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다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뭐 글로벌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유럽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이에요. 유로스탁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 모습이고요. 상해 지수도 좋은 모습이에요. 이머징 마켓을 대표하는 상해 증시 역시 이번 한 주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200일선을 뚫어내면서 한 차례 좀 급상승이 온 모습이고요. 다우존스도 나스닥 대비는 최근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만 지수 역시 좋은 모습이고요. 대만이랑 나스닥이 강력한 이유는 역시 반도체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내고요. 계속 좋은 모습, 호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도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의 반등에는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현재는 4분기 실적 발표 주간이죠. S&P 500 기업의 68%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순이익 기준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한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지수가 최근에 계속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증시가 바닥을 친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실적을 선행하는 주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보고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약세인데 잠깐 반등하는 거 아니겠느냐, 데드캣 바운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역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역시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죠. 4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대부분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아마존은 뭐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2% 상승, 넷플릭스 2% 상승, 메타 마이너스 4%, 애플 마이너스 5%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더욱더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 애플이 13%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빠질 때 테슬라는 60%라는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넷플릭스랑 아마존은 무려 90%가 넘는 순이익 감소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60%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판매가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기에 최대로 민감한 민감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들은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필수적인 소비재로 등극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단연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누구나 애플 핸드폰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구글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매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 메타, 이런 넷플릭스 이런 건 이제 필수 소비재의 개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에 둔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이러한 기업들 대비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지만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 중에 있다는 게 괄목할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ucks that I had to sell so much Tesla stock to do so.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트위터 살려고 테슬라 주식을 너무 많이 팔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한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역시 계속해서 판매량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상하이 1월달 전체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달 판매량이 더욱더 기대되었던 이유는 1월 6일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죠. 차량 가격이 중국 내에서 6%에서 13%까지 크게 하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수 판매량도 분기 첫 번째 달 기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1월달 차이나 메이드,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죠. 기가 상하이 테슬라 차이나 1월 판매량이 총 6만 6천 대 정도가 나왔어요. 내수가 25,6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수출은 약 한 4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수치고요. 전월 대비로도 18% 성장한 모습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5만 1000대를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도 15,000대가 넘는 수준이니까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치가 또 괄목할 만한 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번 1월달은 21일부터 27일까지 휴무였습니다. 음력 설인 춘절 연휴 휴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휴무가 없었으면 8만 대를 넘겼을 수도 있겠죠. 자, 다른 카메이커들 대비해서도 지금 월등한 판매량인데 BYD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BYD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호각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4분기 실적 발표회 때 얘기를 했죠.
자, 1월달 회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주문 오더를 받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캐파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의 주문을 수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대적인 가격이 나는 경쟁 업체들의 판매량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오는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전월 대비로는 46% 감소, 리오토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전월 대비 28.7% 감소, 샤오펑은 전월 대비 53.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라는 어마어마한 매출 하락이 있었는데, 그에 반면에 테슬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1월 13일에 가격 인하 단행했죠. 자, 모델 Y 롱레인지가 20%나 가격 감소가 되면서 52,990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500불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53,490불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55,000불 이하인데요. 이 이유는 뭐 수요이나 문제도 있었지만, 수요 하락 문제도 있었지만 55,000불이라는 EV 크레딧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1월달 미국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 전월 대비 20%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53,875대를 기록했고요. 미국 1월 월간 판매량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MOM 기준으로 상승한 유일한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월 대비 유일하게 성장을 보여준 전기차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들을 보면요, 전월 대비 다 빠졌어요. 토요타가 29% 빠지고, GM이 19% 빠지고, 포드가 45% 빠지고, 현대차가 10% 빠지고, 기아가 나름 선방했습니다. 0.3% 성장을 보여주면서 거의 보합세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폭스바겐, BMW, 벤츠, 리비안, 루시드 할 것 없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유독 20% 성장을 보여줬고, 그 중에 모델 Y는요, 전월 대비 46% 성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델 Y 인벤토리 재고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모델 Y가 조금 더가 아니라요, 대폭 판매량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떡집에 불이 날 것 같아요. 자, 1월 1일부터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미국 시장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모델 Y 5인승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세단으로 간주가 되면서, 자, EV 크레딧 대상 차량에서는 제외가 되었어요. 오히려 7인승이 무게가 5인승보다 무거우면서 SUV로 간주가 되면서 EV 크레딧 그 가격 상향선 8만 불 정도를 적용을 받아서 7인승만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테슬라 팬과 일론 머스크는요,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EV 크레딧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겁고 기름을 많이 먹을 것 같은 이런 Jeep 차량 있죠. 이 차량은 무게가 무겁다는 이유로 SUV로 간주가 되면서 차량 가격이 8만 불에 해당하더라도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55,000불을 넘는 이 모델 Y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드 엉망진창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요, 미국 재무부에서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SUV 라인업을 확대해서 이제 모든 모델 Y가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5인승 차량도 무게와 상관없이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가격 제한 범위가요, 8만 불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전에 테슬라 모델 Y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 범위가 55,000불로 제한이 되면서 55,000불을 이 세 차량이 모두 다 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가격 리밋이 8만 불로 확대가 되면서 8만 불만 넘기지 않으면 모델 Y는 이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EV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델 3랑 모델 Y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했던 테슬라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격을 또 올릴 수 있겠죠. 자, 8만 불까지 이제 확대가 됐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지금 한 5만 3천 불대인데 6만 불, 7만 불, 뭐 7만 9,900불까지 가도 EV 크레딧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 Y 롱레인지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뛰어가셔야 됩니다. 얼른 가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를 해야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비싼 차량이긴 해요. 하지만 한번 차량을 사면 10년 정도 탄다고 봤을 때는요, 3만 불, 4만 불대 그런 차량의 필적한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얼른 뛰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을 깊숙이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건 오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그때 차량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빨리 쌀 때 사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자, 이렇게 크레딧의 제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가격 올리기 전 빨리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정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법안이 수정이 되기 전에 사셨던 분들도 7,500불 EV 크레딧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인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도 테슬라 가격 인하가 또 있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64만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이번 1월 6일에 8,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7,78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2021년도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모델 3 기본 사양은 7.4% 정도 가격 인하가 돼서 599만원까지, 아니 5,990만원까지 떨어졌고요. 모델 3 퍼포먼스가 할인율이 제일 높습니다. 16.6%로 할인율이 가장 높아서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이제 7,559만원이 되었고, 모델 Y 퍼포먼스 역시 할인율이 높아요. 14.5%로서 8,269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새로 개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성능 보조금 단가가 총 6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 감액은 되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좀 넓어졌습니다.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는 5,700만원까지 상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700만원만 넘지 않으면 500만원에 해당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5,7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의 차량은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최소한 2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모델 3, 모델 Y는 모두 250만원 정도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주문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1월달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으면서 피를 보는 거는 역시 다른 내연기관 차량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함으로써 미국의 다른 내연기관 경쟁업체들의 이런 점유율 하락이 있었죠. 판매량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법안이 수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위 말해서 테슬라를 좀 엿먹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테슬라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니까 부랴부랴 미국 재무부와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안 IRA 법안을 개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러한 수치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는 회사고 역시 바이든 정부의 뒷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M의 마리바라 CEO를 강력하게 칭찬하기도 했었죠. 말이 봐라, 당신이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보나 미국적으로도 보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이 세 회사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GM은 155만 대를 판매하면서 한 2빌리언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했고요. 포드는 114만 7천 대를 판매하면서 1.2빌리언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주고도 순이익을 훨씬 더 많이 뽑아냈어요. 3.6빌리언에 달하는 순이익을 만들었는데요. 테슬라의 높은 대당 순이익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이익액을 이렇게 달러로 표현을 했고요. 판매량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당 순이익이 9,000불 정도가 나오고 GM과 포드는 1,200불, 1,100불 정도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순이익은요, GM의 7배, 포드의 8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때문에 가격 인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행을 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치킨 게임을 불러일으키자 미국 정치권과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이 좀 항복 선언을 한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불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고요. 200불 정도에 가까워지면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만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테슬라 주식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가 정 어려우시면 아트론TV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요, 매매 급소 알람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